배달만 해도 연봉 1억 원 번다더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라이더들이 그야말로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세상이 해자예요. 세상이.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걸어서 하는 도보 아르바이트를 걸어서 집 앞에까지. 민생연구소는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민생연구소를 보시는 분들 이 시간이면 야식 엄청 땡길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진현 씨하고 이심전심 퀴즈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심전심 퀴즈요. 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치킨이냐? 하나, 둘, 셋! 프라이드! 네. 그러면 이것까지 맞출 수 있는지. 네. 족발이냐? 보쌈이냐? 하나, 둘, 셋! 족발! 오! 역시 우리는 완전 100% 케미 MC. 유명 배달 어플리케이션 통계를 보니까요. 프라이드 치킨이 양념을 꺾고 근소한 차로 1위를 차지했고 또 족발과 보쌈 사이에서는 족발이 보쌈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대한민국은 주문 중인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주문을 하면서 마주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는 배달 라이더 연봉 1억 시대 이런 보도가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오늘 배달 라이더 분들의 현실을 낱낱이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라이더 유니언의 구교현 기획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일노동뉴스 강혜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 배달계를 싹 평정하고 있는 4년차 배달 라이더시죠. 오영준 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배나온 민족 오영준입니다. 근데 저 얘기를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시니까 더 웃긴 것 같아요. 네네네. 배 나온 민족이요? 네. 배나온 민족. 올해가 유독 이렇게 라이더 수가 확실히 많이 늘었다고 체감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면은 당일날 기사 등록을 해서 네. 실제 운행까지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즘 신규 라이더들이 많이 늘은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오토바이의 전유물이었다면은 지금은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운송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신입 라이더들의 가세는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1억 연봉을 번다. 이 얘기가 기사로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기 가서 한번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수치로만 보면 뭐 배민 커넥트랑 쿠팡이츠 요 이렇게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뭐 플러스 친구라는 걸 등록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소통을 하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배민 커넥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한 18,000명 정도 요 정도 등록자였는데 지금 이제 오늘자 보면 7만 명 가까이 이제 늘은 겁니다. 물론 뭐 7만 명이 다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중에 뭐 최소한 4분의 1 정도는 일을 하고 있을 거다. 쿠팡이츠는 배민 커넥트보다 더 적었었는데 지금 한 6만 2천 명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배달 라이더 한번 뛰어들어가지고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봉 1억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직접 라이더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1억 진짜 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와닿진 않아요. 벌 수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걸 꼭 해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나요? 1억. 이거 다들 봤죠. 이게 한참 논란이 됐었죠. 예.
아 근데 여기 헤럴드 경제 여기서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똑같은. 또 썼어요. 큰일 났다. 뭐 주위에 제 친구도 지금 평택에서 배달 대행 기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벌써 진짜 1억 벌 수 있어? 그랬더니 1% 상위 1% 1%가 될 거예요. 0.1% 1% 이 정도 그 정도의 사람만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배달 일을 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인 제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라이더의 세계에도 1대 99가 맞아요. 기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네. 0.1%도 아니라 0.001% 정도 수준. 쿠팡이츠 등록자가 6만 2천 명인데 네. 그 중에 하루치 3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번 사람이 1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 엄청나게 적은 숫자고 극히 일부의 케이스인 거죠. 이걸 딱 보고 그냥 똑같은 생각 들었어요. 또 시작했구나. 또 뭔가 냄새를 맡고 또 달려들었구나. 1급여가 47만 1,100원이라고 하면은 이분 한 14시간 정도를 모든 신호를 다 까면서 장맛비를 다 맞으면서 하루 동안 미친 듯이 일하는 내용일 거예요. 하루 이렇게 일하고 저 같으면은 다음날 몸살 날 것 같은데. 사람이 죽어나죠. 그쵸. 사고 나서 죽거나 아니면 과로를 뻗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장마 시즌에 서초 강남은 15,000원, 뭐 12,000원. 거기에 거리 좀 붙으면 뭐 2만 원 되겠죠. 기본 요금이 만약에 3,300원이라도 그 가격이 아니고 거리별로 해가지고 뭐 500원, 뭐 1,500원 이런 식으로 붙여줘요. 그럼 3,300원이지만 1,800원 더 붙으면은 5,300원이죠, 대충. 그럼 거기 할증 붙는 걸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불러줘요, 얘네는. 그 프로모션도 있고 신규 오픈했을 때 붙는 2,000원짜리 프로모션도 있고.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안 나오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가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장비가 있고 뭐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지만 우리 같이 이제 알바로 진행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진행할 수가 없죠, 거의. 왜냐하면 이제 우비라든지 뭐 그 핸드폰 커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지만 이게 근데 저도 비 오는 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옷만 딱 입고 나가봤는데 핸드폰이 지 혼자 터치가 돼요, 막. 비가 막 내리니까. 그 충전이 일단 안 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고쳤어요, 저 이거. 7만 원이 가지고. 21, 22, 23, 24개 해서 이날 제가 아마 20만 원 조금 넘게 찍었었을 거예요. 24개에서 20만 원 조금 넘게. 네. 그럼 보통 8, 9천 원? 8, 9천 원 선이었고 뭐 3시간 뒤에는 내가 건당 16,000원을 받았는데 5시 반에는 4,500원짜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내가 일한 시간 비례해서 밥값 빼고 기름값 빼고 15,000원 정도 시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목숨 내놓고 배달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프로그램을 켰을 때 지역별 주문 현황 해가지고 지금 양천구는 만음으로 뜨거든요. 지금 현 시간 기준으로. 강남구 만음, 송파구 만음, 영등포 보통. 근데 이게 많다고 해서 내가 가더라도 무조건 들어온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거를 뭐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막 여기서 관악에서 시작해서 송파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조정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보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그러니까 뭐 하고 말고는 뭐 개인 선택이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 할 게 아닌데 이런 기사를 보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 좀 듣고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오픈 채팅방이나 그런 데 요즘 많으니까 카페나 그런 데 가서 실제로 좀 보고 이런 얼마를 찍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좀 들어와야지. 이런 거 보고 들어오시면 이제 사고가 나든지 아무튼 나가게 되실 거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관악에서 시작해서 송파에서 끝났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알기로는 그 동네에서 배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를테면 우리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앞으로 가면 거기에서 또 시작해서 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엄청 멀리 가요. 구 경계를 실제 많이 넘기도 하거든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다 강제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안 잡으면 그 뭐 다 불이익 받는 거니까 주는 대로 가야 돼요. 주는 대로 가다 보면 어딘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는 거. 말 그대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서울 시티 투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시티 투어. 그리고 아까 단점은 다 얘기해 주셨고 네. 장점이 있다면 뭐 남는 게 뭐가 있냐? 뭐 추억이 남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구나. 안 가본 곳을 한번 가봤구나. 예,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다녀봤구나. 뭐 이런 거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하면 1억 원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비현실적이지만 시간표를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제목 1억 이름하여. 연봉을 위한 배달라이더 가상 시간표. 네. 짜자잔. 일단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시까지 6시간 동안 배달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심은 건너뛰어야 되겠죠. 너무 배고프면 김밥을 먹어가면서, 먹으면서 일을 해야 운전을 되겠죠. 하면서.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오후 4시부터 배달을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8시간 약식 배달까지를 하고 나면 총 하루에 14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팀장님 하루에 수입은 어느 정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까? 네. 정답. 그 전에 병원에 입원한다. 그렇죠. 병원비를 다 쓰겠죠. 네. 네. 쿠팡이츠 지금 3,300원 주거든요. 네, 3,300원으로 해서 뭐 하루 14시간 그리고 자, 곱하기 14시간. 곱하기 하고 물론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4시간씩 풀로 계속 뛴다라고 하면 연봉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연봉 받기 전에 관 짜야 됩니다. 그렇게 뭐, 일을 하면. 아니면 말도 안 그렇게 됩니다. 벌고 병원에 다 갖다 주거나 네.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연봉 1억 원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 기사 제목을 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그 방송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일단 라이더 1억의 시대가 열렸다? 음. 아니죠. 저희 라이더들 머리 뚜껑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라이더들이 연봉을 1억을 벌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파헤치고 진단까지 좀 제대로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법규 위반까지 하면서 달리는 라이더들의 속사정,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제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것까지 해줬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연봉 기사 이후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라이더분들도 계실 거고 뭐 어떻게든 편법, 불법 뭐 감수해서 더 많이 배달해야겠다 이런 현상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자토바이라는 거를 실제로 운행을 하세요. 자토바이요? 예, 네. 자토바이는 어떤 거냐면은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단거리만 배달을 하기 위해서 네. 자전거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실제 운행은 오토바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구로에서 시작해서 송파까지 가는 일이 아니라 자기 동네 안에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배달 개수를 늘리는 이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가 6,000원짜리 한 개를 배달 갈 시간에 네. 자토바이로 하게 되면은 단거리를 3개를 가서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9,000원을 있겠네요. 버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킥보드와 네. 오토바이. 네. 그래서 킥토바이. 킥토바이. 도보와 오토바이를 붙여서 도토바이라는 것도 도토바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결국엔 무보험 처리가 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기자님, 이런 라이더의 연봉 이슈와 관련해서 뭐 최근 배달 대행 앱들 사이에서의 이런 과도한 경쟁도 원인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쿠팡 이츠는 이제 네. 배달의 민족이 선점하고 있던 배달 시장에 뒤늦게 진출을 하게 됐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배달 시장 규모는 이제 2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막 할인 쿠폰도 뿌리고 프로모션으로 막 운임료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배달료만으로 2만 원 넘게 버는 경우도 종종 생겼고요. 단 한 번이요? 네네네, 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달 라이더의 수는 늘고 있는데 이 처우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라이딩이라는 그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서 그 단톡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병원에 입원한 거를 아시고도 문의가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찾아오셨네요.
우측 하반신 쪽, 그리고 우측 무릎, 엉덩이, 발목 그렇게 염좌 정도. 그리고 큰 충격은 저는 사고 당시 못 느꼈는데 내진탕 소견이 있었고요.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차량에 비해서는 위험률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잘못 아니냐, 사고 사람 잘못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얼마씩 번다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한 만큼 버는 거니까 마음이 막 더 급해질 것 같아요. 한 건이라도 더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갖게 네.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5개 하던 게 한 6개, 7개 하게 돼. 아 그럼 다음 타임에는 한 1개 더 해보자. 거기다가 막 비 오고 그러면 할증 듣잖아요. 500원이거든요. 비 올 때는 정말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비 올 때는 더욱더 조심해서 눈 올 운전해야 때는 됩니다. 눈 올 때. 참고로 저는 눈 올 때는 최대한 배달 안 하려고 예. 합니다. 근데 눈 올 때, 그리고 너무 폭우 올 때 안 시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프로모션 비용이 더 붙어서 그렇지. 한 건당 맞아. 비용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애초에 여기 온 사람들 자체가 벌려고 온 사람들이고 돈이 뺏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쩔 수 없이 있죠. 비 오는 날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업체도 있고 일반 패스트푸드나 대형업체들은 정문을 다 못 들어오게 해요. 손님들이 보면 싫어한다고 다 주방 쪽 뒷문을 해서 오라고 하면 그게 거의 100%예요. 야, 5,000원 벌다가 내가 5,000원짜리 인생인가? 매장 바깥에다가 배달 음식들 이렇게 바로 내놓나요? 가져갈 수 네네. 있게 그렇게 하는. 문제는 저렇게 밖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음식이 식었는데 저희가 꼭 늦게 가져다 줘서 식은 것 마냥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오토바이는 98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배달업용 유상 운송보험에 들어있는 경우가 2만 4천 대 뿐이라고 하네요.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인가요? 네, 그 보험료 최대 견적 제일 비싼 회사 거를 뽑으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오토바이 한 대? 네, 오토바이 한 대 그냥 유상운송 보험, 그러니까 배달용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견적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저렴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500, 600, 700, 800, 뭐 1,000만 원 이렇게 가까이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 손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출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긴 한데 근데 이게 악순환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를 정부에서도 좀 방치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냥 민간 보험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입장인데 보험 들지 말라는 거죠. 보험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보험조차도 제대로 들지 못하게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최근에 이 배달 라이더들의 사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네,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집계된 것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일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13.7%가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이 이제 확대되고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사한 서울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은 이제 4명 중에 1명이 바로 배달업 종사자라는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전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중에 25%가 배달라이더. 네, 정확히는 28%가 배달업 종사자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준님께서 따로 또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배달 앱에서 정한 도착 예정 시간 그리고 네. 실제 주행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네,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제가 이제 픽업 완료를 누르게 되면 네. 이제 어플상에서 도착지까지의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저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할 것 같아서 네. 어쩔 수 없이 갓길을 조금 운행을 하면서까지 주행을 한 상황입니다. 네, 무리해서. 예, 퇴근 시간이 매우 임박한 17시 44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네. 있습니다. 교통이 체증 시간 네, AI 도착은 14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14분 안에 도착한다. 실제로 내비게이션은 19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도착해서 완료를 한 시간은 22분이 걸렸습니다. 어플상에서 제시한 시간과 제가 실제로 주행한 시간 자체가 크게 틀리진 않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분 초과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AI가 아니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과연 인공지능의 AI인지, 에이 이것은 아니지, 이거의 AI인지,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이더님께서야 이제 경력도 오래되시고 하셨지만 정말로 시간에 맞추기가 네. 어려웠을 거라고 마음이 막 생각이 급해져가지고. 경력자의 경우야 여기에 아파트의 구조나 건물들을 보고서 네.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머리에 떠오르질 않아요. 그리고 딱 갔는데 고층 아파트 29층이야. 29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엘리베이터가 한번 올라가 버리면 예, 네. 돌아오는데 시간이 5분 이상 걸릴 네, 때도 있고요. AI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매장 1층에서 출발을 해서 해당 건물의 1층을 도착하는 기준으로 경력자는 도착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AI는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척척 해줘야지. 아, 초보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3분이 더 걸리겠군. 이런 게 AI지.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이것은 것처럼 이것은 아니지.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좋을 것 같은 멘트. AI 자동 배차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거리에 있는 라이더들에게 효율적인 콜을 배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걸 만든 사람과 기업은 다 이제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죠. 저도 보면 AI 도착 시간이 굉장히 내비보다 더 빨리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만들 때 좀 더 빨리 도착 시간이 좀 더 이렇게 짧게 나오도록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 눈에 아닌가. 보이지 않는 채찍 같은 기능? 그렇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다 짧게 나오기 때문에 내비보다. 이 시스템을 쓰는 회사들이 이 배달 라이더들이 진짜 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AI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I 없었을 때는 콜이 쭉 뜨면 뭐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였죠. 네. 선택해서 가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 가기 싫은 지역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먼 지역. 가서 돌아올 때 콜을 잡기 어려운 곳,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구를 찾기 어려운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깊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다가 AI 배차라는 걸 만든 거죠. AI 배차로 하면 전체 콜을 내가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걸 가야 됩니다. 그냥 주는 걸 가야 되니까 AI 뒤에서 있는 사람은 전체 콜을 100% 다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AI가 왔다고 하면 최적의 배차 시스템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그리고 없는. 거기에 한 가지 더 그 배차를 거부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긴 한데 그 버튼을 자주 누르는 순간 이 배차가 점점 지연되거나 아니면 배차를 못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영준님께서는 현재 오토바이로 배달업
예, 하고 저는 계시잖아요. 오토바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과거보다 최근에 좀 원거리 콜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나요? 예전에는 네. 저희가 이제 나름 어디로 갈지 보고 찍을 수 있는 콜 시스템이어서 네. 너무 무리한 건 저희가 찍질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거 외에는 솔직히 선택이 없어서 그냥 가게 됩니다. 직선 5km를 보여주는데 네. 실주행 거리는 5km가 아닌 6km에서 7km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식점에 갔다가 또 들러야 되는 또 거니까. 들려야 되는 부분까지 하면 또 8km에서 9km가 되는 경우도 가끔가씩 나옵니다. 근데 짬뽕이 5km를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받는 손님 입장에서는 짬뽕을 시켰는데 국물이 없네? 볶음 짬뽕을 시켰나? 다시 곤란할 한번 수도 있는, 확인하게 다시 되는.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런 불만을 또 라이더들에게 그렇죠. 표현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대면하는 사람. 네. 소비자분들은 자기 어플상에서 이게 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시켰지 시키기 전에 여기가 우리 집이랑 얼마나 먼가 그런 것까지 확인하시는 그런 분들은 잘 없거든요. 네. 이런 라이더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팀장님? 그래서 매뉴얼이 없죠. 네, 매뉴얼이 없어요?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주말에 배달할 때 그 반반 카레라고 해서 이렇게 용기에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어요. 요거를 이제 배달했는데 손님이 이제 주문 취소를 한 겁니다. 반반인데 하나가 되었다. 섞인 거죠. 섞였대요. 네. 어쨌든 반반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업무지원센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의 대답은 그거를 이제 상점에 들고 가셔서 그것이 상점의 잘못인지 아니면 당신의 잘못인지 두 분이 토론을 한번 해보시라. 잘잘못을 따져라 예, 거기서. 논의를 충분히 해보시고 어떻게 해결하셔라.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순간에 저도 만약에 상점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제 변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1년을 배달했는데 이런 적이 없고요. 저는 뭐 안전하게 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용기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당신이 그 가다가 흔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데서 왜 회사는 빠져있냐. 나서서 중재해주고 시절 라이더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죠. 상점이든 소비자에게 뭔가 설득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회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강 기자님께서 실제 배달 대행 업체가 라이더들 등록할 때 그 약관 네. 가지고 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라이더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다고요. 저도 아무래도 배달 라이더 분들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가입을 했고 그러다가 이용 약관을 보게 됐는데요. 네. 먼저 가장 크게 문제였던 거는 회사는 언제든지 어떤 사유로도 라이더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부당해고다라고 구제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데 라이더는 특수고용직이다 보니까 구제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륜차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있는지 회사는 실조 사망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배송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은 모두 배송 사업자, 즉 라이더에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발을 쓱 뺐네요, 아주. 네, 그렇죠. 라이더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는 뭐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데요. 사실 천재지변, 내가 폭우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음식물을 배달하지 못하면 그것도 천재지변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너무 기나긴 토론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라이더분들이 음식값을 물어주거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제 네. 토론하고 있어. 천재지변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 그렇죠. 또 그래서 그렇게 사실상 싸우고 나면 콜이 안 올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2, 3만 원 그냥 주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고 상황을 정리하기도 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선돼야 될 것이 많은 배달 라이더 네. 현장. 새로운 운송 수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학생이나 주부, 어르신들까지 새로운 라이더들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주부들의 새로운 아르바이트로 배달 알바가 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곳 동대문구에서 주부 배달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사는 두떨 엄마 40대 주부 김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배달원이라고 하면은 헬멧도 쓰시고 네. 또 오토바이도 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걸어서 하는 도보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배달이 오면은 직접 네, 맞습니다. 물건을 제가 시간 될 때 그때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어서 시작을 해서 하루에 1시간 아니면 30분 하나만 하고 오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가 같이 예, 이제 시작 딱 눌러서 한번 주문이 배달을 오면 주문을 받아서 한번 같이, 배달을 해볼까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운행 시작을 누를게요. 그래서 막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두 분 다 진짜 걸음이 엄청 빠르시네요. 열심히 걸으셔야 돼요. 금액이랑 이제 번호를 보거든요. 제일 좋아해요. 이거 뽁뽁이를 일부러 갖고 다니시는 네. 거예요? 왜냐면 이게 흔들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못 따라잡. 네, 거의 뛰고 계신데요, 이번. 힘들었습니다, 전화.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났어. 그냥 걷는데 그냥 어차피 걸으면서 돈 벌자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저희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네. MC님도 자신 있으세요? 저는 뭐 걷는 거, 빨리 걷는 거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심리 근린공원 음수대. 갑진이 근린공원 음수대로 가야 돼? 난 빨리 갈래, 이제 찾았으니까. 갑진이 근린공원 음수대? 네. 시작하면 돼요? 네. 일등해야지, 1등. 이거 왜 오르막길이네. 저러고 걸어요, 저는. 흔들리지 말라고. 네. 아휴, 여긴 줄 알았더니 더 올라가야 되네. 아닌가? 아닌가? 다 왔나? 잠깐만. 동네 길을 모르니까 내비를 켜가지고 움직였는데 저게 함정이었어요. 저게 함정. 그렇죠. 내비. 아유, 민생연구소는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아직 안 오셨나?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뛰셨어요? 저는 이제 부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고, 더 올라가야 되네. 어떻게? 아닌가, 여기? 음수대 아리수 아닌가? 의원님! 의원님! 우리가 먼저 왔어요. 의원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희 여기서 쉬고 있었는데? 진짜. 많은 그 아르바이트 중에 특히 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두 딸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긴 시간 일하기는 사실 힘들다는 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 4주에 한 번은 병원을 가야 돼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은 또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게 찾은 게 도보 알바입니다. 웅크리지 도보 않고 배달 막 알바. 열심히 활동하고 이러다 그쵸? 보면 또 건강도 금방 그쵸? 돌아올 저는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차피 걷는 운동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일석이조가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전거 타고 운동 가시는 건가요? 아, 네, 운동인데 이제 배달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배달하려고요.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단 음식 가져올게요. 네, 지금 새로운 배달이 또 왔는데 바빠서 안 잡고 가게 도착을 누르고 픽업이 완료된 거예요, 이제 배달을 가면 됩니다. 지금 짝수청 와서 다시 한 칸 걸어 내려갈 거예요. 지금 한층 올라오고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홀수층, 짝수층 엘리베이터 두 개가 있는데 홀수층이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서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층에 있던 짝수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 겁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배달할 때도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인도 주행, 차도 주행, 자전거가 어디로 가기 애매해서 좀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취미로 계속 타서 별로 힘들지 않고 돈까지 버니까 더 뿌듯하게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보 배송이라고 해서 뭐 가까운 거리 걸어서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쉬울 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흘릴 수도 없고 또 보냉 가방 이렇게 균형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각도도 잘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 대학생 라이더께서도 또 주부 라이더께서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배달 건수가 갑자기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8월 이후에 할증 프로모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좀 줄어들고 또 라이더들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요즘 프로모션이 한창이던 8월과 지금의 차이, 이런 이유들이 무엇인가요? 프로모션이라는 게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 쿠팡과 배민이 경쟁할 때는 막 프로모션을 주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뜨린 상태고, 그리고 또 지금 시즌은 또 이렇게 명절 앞두고 하면 배달 건수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이런 네. 비수기 시즌이기도 해서 네. 그런데 이미 라이더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상황이라 아마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은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에서 자꾸 건당으로만 자꾸 뭐 몇 건을 하면 얼마를 준다, 몇 건을 하면 얼마를 준다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자토바이나 킥토바이 같은 그런 운송수단 위반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리수 프로모션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킬로? 예, 그렇죠. 그러면 멀리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정말로 내가 간 거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한번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보면은 또 다른 어떠한 또 결과치를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거리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그 하루에 이 배달 라이더들이 매일매일 대전까지 가세요. 기본 대전까지 가시고 대전 거리를 넘어서 따져보면. 거의 대구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런 보상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가더라도 좀 불만 없이. 그렇죠. 네. 근데 이 뭐 하루에 매일매일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거예요. 배달 대행 플랫폼은 거대해지고 있는데 개별 라이더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데요, 이 새로운 배달 라이더 문화를 주도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민생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현입니다. 제가 지금 나온 이곳은 송파구에 위치한 마천 중앙시장인데요. 요즘 이곳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지금부터 저와 확인하러 가보시죠.
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제가 오늘 듣기로는 이 네. 마천 중앙시장에 아주 특별한 뭐 제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놀장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놀장이라고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놀장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손님들이 이제 집에서 손쉽게 재래시장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아, 그러니까 뭐 재래시장에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재래시장 물건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네. 지금 조금 늦었으니까 네네. 좀 빨리 가서 조사를.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혹시 오늘 가격 변동 혹시 있으실까요? 가격이 매일매일 또 농수산물은 달라지기 때문에 아침에 가격이 어떤지 확인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다 그대로죠? 아, 그럼 활꽃게만. 합리적이다. 안 들어오는 물건도 그날그날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플에서 바로바로 여기 보면 이 활꽃게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 배달을 꺼드리면은 이제 점주님께서 편안하게 이제 오픈했을 때 장사가 가능하신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근데 진현 씨, 저 네. 시장 안에 몇 개의 매장이 가입되어 있나요? 그 마천 중앙시장에 총 113개 점포가 있는데요. 이 놀장에 등록된 곳은 48개. 절반 가까이. 네, 절반 가까운 매장들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내하기 힘들고 바깥에 나오기 겁내니까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 비대면으로 주문받고 하면 쓰시는 고객도 안전하게 쓰고 저희도 파는 입장에서도 저희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좀 좋죠. 나가는 횟수를 보면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이제 사람들도 타 지역에서 시장 놀러 오시는 분들도 네. 놀장 여기 지금 가맹 없으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제 픽업을 갈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디서 이렇게 픽업을 해야 되는지 점점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매장 위치가 다 나오네요. 네, 매장 위치가 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매장 위치를 저희가 이제 보고 가서 픽업을 하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준비해 주셨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숫가루 650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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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사세요, 어머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마천 중앙시장 길 어느 정도 익힌 것 같아요. 지나갔나? 지나갔다. 방까지 길다 이제 여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피디님이 자꾸 말 걸어가지고. 피디님, 그럼 이제 출발해도 돼요? 근데 지은 씨 혹시 네. 면허증은 있으시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잘 탄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MC가 직접 인생을 체험해보는 인생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TBS. 네, 지금 첫 번째 배달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요청사항 중에 맞은 개가 있어요. 제발 정숙해서 배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어요. 배를 누르지 배를 마세요로 누르지 마세요. 봤는데.
주소지는 501호라고 되어 있는데 3층까지밖에 없는데? 그지? 네, 그 놀장에서 문 앞에 놓고 가겠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으셨나 보다. 5층인데. 그래도 주문한 지 지금 1시간 조금 넘었는데 빨리 배달해 드려야겠다. 오늘 하루 뭐 제가 직접 배달을 다니면서 배달 종사자분들의 업무를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10월인데도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또 배달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참 많겠다. 추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배달 종사자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보셨나요? 두 분께서는? 이게 뭐 꼭 무슨 배달이라는 게 꼭 배달 플랫폼 뭐 우리가 잘 아는 배민, 요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뭐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채용해서 일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늘어나게 된다면 배달 라이더들 입장에서도 좀 더 이 근무 조건이 좀 더 달라지는 비교를 좀 더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전통시장들 되게 어렵잖아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환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나와야지 배송 플랫폼 업계도 또 많은 고민들을 따로 할 테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내내 많은 말씀들 들으면서도 역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세 분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배달 라이더를 아예 등록제로 좀 갔으면 합니다. 말 그대로 오토바이를 택시나 트럭처럼 노란 번호판을 발급을 해주고 유상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 노란 번호판을 받게 되면은 안전 배달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산재부터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떠한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어주고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제는. 네,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라이더 안전보장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라이더들 이제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뭐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면 배달료가 3,000원인 건데 평균 가격이 3,000원입니다. 네, 프로모션 없을 때. 그렇죠. 네, 기본 배달료가 3,000원인데 뭐 포털 사이트에 10년 전 기사 찾아보면 그때도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도 3,000원. 최소한 물가 인상률보다는 좀 더 높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 배달료 3,000원을 4,000원 정도로 올려보자. 적정한 이제 배달료를 지급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고요. 또 지금 라이더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다.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 왜 배체가 안 되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거든요.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제 만들어지면 일하기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나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문제들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세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네, 시청자 여러분의 할 말 많은 민생 현장으로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다음 주에 만나요. Are you ready? Get up,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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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are you ready now? For the revolution for too long ago. Power has been taken away.
TBS